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1일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까지 포함되면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고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밤에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등의 업주와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추석 명절 등으로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위반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단기적으로 신호 운영 주기 최적화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추석을 맞아 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 3만 2천여 명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확진자 발생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6시 이후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그동안 아예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시설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부산의 확진자 수는 모두 425명. 하루 평균 60.7명꼴로 4단계 시작 당시 하루 평균 137명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치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줄자 부산시는 4단계 격상 4주 만에 거리두기를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오는 6일부터는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확대됩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모임에 포함될 경우 8명까지도 가능합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됐고 PC방과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조건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저는 지금 4단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 하는 거 이참에 확실히 잡아서 좀 종식을 시키는 편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소나 시설을 따지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중 20명이 19살 이하로서 이들의 학교와 학원 동선을 통한 집단 감염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대다수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라 자칫 방심하면 다소 잠잠해진 확산 추이가 순식간에 급증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고향 방문 전후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현행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 증가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 제한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 유행이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급격한 유행의 증가는 억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1,700여 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신 백신 접종률이 늘고 있는 상황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 제한 조치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먼저 4단계 지역의 경우 밤 9시까지 당겼던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모임 인원도 6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낮에는 2명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모임은 종전대로 4명까지입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있는 결혼식의 경우 종전대로 49명까지 제한합니다.
영업시간이 부족했던 상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지금 9시까지여서 1시간만이라도 연장해 준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3개월째 겪어야 하는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셧다운 할 거 아니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백신을 맞아도 100%도 아니고 확보되는 것도 없고.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가족 모임 시 4단계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밤 10시쯤 남구 대연동에서 몰래 영업을 하던 주점을 단속했습니다. 단속 당시 내부에는 업주와 손님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저녁 8시 30분에는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던 무허가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7월부터 지난 2일까지 유흥주점 등 7,800여 곳을 점검해 43곳을 단속하고 30곳은 현지 시정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추석 명절 등으로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관광지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업소 13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구군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이나 원룸, 가정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해온 13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영구 7곳, 기장군 4곳, 해운대구와 동구 각 1곳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을 형사 입건 조치하는 한편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밤사이 부산 지역 주택과 공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일 새벽 5시쯤 사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과 설비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탈의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오후 2시쯤에는 연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과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결함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즘 플라스틱 사용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탓도 있겠지만 이미 그전부터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로 인한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산교차로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중앙대로에 BRT를 개통한 이후 인접한 거리에도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도로 중에는 적절한 신호체계가 없어 차량이 엉키는 구간이 있는데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현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제구 거제천로 일대입니다. 지난해 중앙대로와 만나는 구간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가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어 교통 혼잡이 잦은 상황. 네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우회하는 차량이 서로 엉키기 일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경적을 울려대는 통에 인근 상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사고도 좀 많이 나긴 해요. 여기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나가는 차들 보통 직선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많이 지나치는 일이죠. 구청과 시청에 신호등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50m 이내 구간에 다른 신호등이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도의 폭이 좁아 이곳을 오가는 보행자도 엉키는 차량 사이에서 불안감을 느끼긴 매한가지. 통행 속도 제한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판과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도 없는 상황. 계속되는 민원에 부산시의회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라든지 사람분들의 통행량도 상당히 증가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원을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교통신호 체계가 전무한 사거리. 오늘도 시민의 불안한 도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시레아 관광단지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동해선을 이용해 오시레아 관광단지를 찾은 박 시장은 임시 순환버스를 타고 교통 환경을 둘러보며 교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시는 오시레아 관광단지 인근 교통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임시 주차장 확보와 신호 운영 주기 최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 계획으로 도로 개설과 도시철도 개통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 5만 4천여 세대에 성금과 성품을 전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150곳에 성금과 성품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 3만 2천여 명에는 명절 위로금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숙인 시설 4곳에서 합동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차례상 경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비키를 지속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6일 개최됩니다. 비키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이순영, 김태훈 의원이 주최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영화제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상화 비키 집행위원장, 부산시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배장수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집행위원장, 거트 헤르만스 유럽 어린이 영화협회 사무국장 등이 비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영화제 예산 구조와 지자체의 역할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영화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실시된 2021년 2회차 초등 검정고시에서 올해 78세 정태년 어르신이 부산시 최고령 합격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정 어르신은 지난 5월 26일 동구 평생학습관 한글교실 검정고시반에 등록해 3개월여 만에 초등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실시한 제1회 초등 검정고시 시험에서도 동구 평생학습관에서 공부한 어르신 2명이 합격했습니다. 동구청은 한글교실 검정고시반 수강생분들의 전원 합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보건소가 지역 치매 환자들에게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배부합니다. 배회감지기는 모바일 앱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착용한 사람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치매 환자 실종 시 신속한 대응을 돕습니다. 중구는 실종 가능성이 높은 치매 환자 중 가족이나 후견인이 있는 11명을 우선 선정해 감지기를 무상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